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인권 측면에서 돌아보는 미디어 비평.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주제를 우리 김 소장님이 꼭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셨던 주제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일단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죠. 11월 25일에 99명이 국회를 포위하는 99개 깃발 액션을 했고요.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집행위원인 종걸이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2007년 17대 국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발의한 이후에요.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2007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9차례나 권고한 상태이고요. 네. 지금 현재 16년째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6일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국회에 공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6월 16일에 10만 명 동의를 받아서요. 드디어 국민 동의 청원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범여권 의원 24명과 함께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이제 평등법이라고 말하는데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권인숙, 박주민 의원도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각각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비슷비슷한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면서 10월 12일에 부산에서 출발했던 도보행진단 미류와 이종걸 활동가가요. 11월 10일에 국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국회 앞에 도착한 그 날은요. 국민 동의 청원의 심사 기간인 10일에 맞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법안 심사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심사 기한을 연장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43초 만에 의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법 제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 너무 미룬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큰 상태입니다. 네, 이미 발의된 지도 한참 됐고 아까 네. 2007년 17대 국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횟수로만 해도 한 15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연달아서 공약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이 대선 후보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낸 바가 있나요? 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8일에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어서 일방 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해나 곡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불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9일에 MBC에서 39분짜리 차별금지법 관련한 발언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차별금지법 추가적인 지위 부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차별하지 마라라는 것까지 차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요. 입양은 동성애자 아니어도 혼자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하다. 그런 건 현재 우리 사회적 합의 수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처벌할 경우 처벌도 어렵다. 결국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 선택할 수 있나? 원해서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원래 있는 거냐? 이 이해의 차이가 갈등의 원천이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있는 것이다.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다. 있는 건 그대로 인정해줘야 있는 사실 갖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장애, 얼굴색, 출신 이런 걸 갖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성적 지향도 타고난 것인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도가 적정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맥락을 보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것을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꼭 우리가 나눠서 네. 말할 건 없는데 왜 찬성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을까요? 찬성한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네. 맥락을 쭉 정리해 보니 찬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은 혹시 나왔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요, 지난 25일에 서울대 생가의 만남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이거는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도 오해와 곡해를 말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개인 자유 침해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정말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받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언론이 이런 주제를 주요한 아젠다로 취급하면서 우리 국민의 공론장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네. 앞서 그 법안은 발의가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각 법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발의된 정의당의 장혜연 의원안, 그리고 올해 발의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등등 사실 이 네 가지 법이 다 핵심은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정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그리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 그리고 행정, 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구별하고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해서 금지하자. 그 금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기본적인 내용인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 개정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 아무래도 기독교계 언론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들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일단은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반대 목소리가 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특히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기보다는 걱정, 그러니까 우려를 더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나온 법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요,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증언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1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그것이지 차별 자체를 했다고 해서 이런 뭐 벌금이나 징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차별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진정이나 증언에 대한 불이익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차별의 구제는요. 마구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률 소송 지원, 즉 법원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백보양보해서 만약 정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하면은요, 또는 이게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은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덮어놓고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좀 사실은 당신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하고 그게 정상인 사회다라고 우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동성애 문제가 좀 끼어 있는 것 같네요.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아무래도 이 종교적인 색깔에 따라서 좀 심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를 낳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 기독교계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네. 다른 언론들 이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보도량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네. 누군가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따옴표를 쳐서 누군가가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식의 앵무새 저널리즘에 그치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들의 공론화 노력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인용했을까 제가 이게 좀 궁금했는데요. 언론 보도에서 누구의 발언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피치로그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용문을 관련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뽑아주거든요. 네. 근데 2021년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보도를 모두 추출했더니 96개 언론사에서 1,569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보도량만 보면 굉장히 좀 많아 보이지만은 네. 이들 보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발언들을 보면은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의 시기상조라는 발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두 번째로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의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라는 발언이 많이 인용됐고요. 네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의 일방 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구가 많이 인용됐습니다. 네, 시기상조다. 네. 일방 통행 시기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걸로 요약되는 걸 보니까 네. 이래서 국회에 올라가고도 심사가 계속 연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언론이 일단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공론장의 주요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일단 그 각 후보들의 공약에 차별금지법이 언급돼야 한다라고 보고요.
언론이 대선 주자의 발언을 옮겨서 전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외에서는 정말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 여론은 정말 어떤가 깊이 있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각계에서 우려 섞인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 것인지를 구분해서 팩트체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안들을 비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누군가의 입만 바라보면서 동정 보도에 그치고 만다면은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시기상조고, 그리고 영원히 일방통행식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들이 제발 좀 보도해라. 네, 제대로 네. 보도해라. 제대로 제발 네. 좀 보도해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뭐 시작인데요. 사실 네. 석 달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가 다 대선에 몰려 있으니까 대선 네. 후보들이 공약에서 네.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화두를 좀 제시한다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